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굉장히 좀 오늘 장이 아니죠. 뭐 요즘 장 굉장히 먹먹한 그런 장인데 아마 수익률이 아주 특정 섹터와 종목이 아니면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NBN 골드 매니저 박근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이 바뀔 것 같죠? 뭐 바뀌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등이긴 한데 에코프로가 이제 거의 다 따라잡았기 때문에 사실 뭐 셀트리온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뭐 1년 동안 사실 주식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거긴 한데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떨어지는 것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좀 다른 얘기거든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코스닥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조 8천억에 에코프로 비임이 오늘 10% 오르면서 어제보다 간격은 좀 약간 더 벌어진 것 같긴 해. 사실 어제 헬스트리온 안 좋고 에코프로 올랐을 때 많이 더 좁혀졌었는데 지금 뭐 한 6천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6천억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근데 2차전지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 없으면 뭐 굉장히 좀 수익이 나기 힘든 구조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타산 지석으로 삼아야 될 건 뭐냐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뭐 셀트 마찬가지였고 다른 뭐 예전에 몇 년 전으로 가면 5G도 마찬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한 자들의 파티에 숟가락을 그냥 내가 조금만 뭐 저는 그 먹고 나온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안 좋아하긴 하는데 저희 반 금지어가 있어요. 저희 반 금지어가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수익 났을 때 감사합니다. 뭐 질문할 때 죄송하지만 뭐 좀 봐주시겠어요. 이거 금지어예요. 그 다음에 뭐 먹었다. 이런 표현들 수익 났을 때 저희 반 이 세 개의 표현을 금지를 하고 있어요. 수익 났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왜 금지어냐면 뭐 돈 내고 뭐 들어오셨는데 뭐가 감사해 당연한 거지. 죄송하지만 그거 아까 안 샀는데 뭐 이런 표현들 저는 회원분들 절대 못 쓰게 하고요. 수익 났을 때 먹었다 뭐 땄다 이런 표현 절대적으로 저희 방에서는 금지합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을 보면 사실 무궁무진한 성장을 갖고 가는 섹터긴 하고 사실 미국 쪽에서 테슬라도 뭐 하늘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 뭐 지분 팔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잠깐 멈칫하긴 하지만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셀트리온 뭐 사실 2차 전지라고 다를 건 없거든요. 더 올라갈 것 같고 뭐 나쁘다고 하긴 힘들지만 주식이 하늘 뚫고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언젠간 꼭지가 나옵니다. 오늘이 꼭지일 수도 있고 조만간 나올 수도 있고 뭐 몇 달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갖고 있는 자들의 파티인데 이거를 손가락 얹은다라고 했을 때 그 하락하는 기간은 정말로 뭐 하루 이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고점이 안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특징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에코프로 BM 뭐 굉장히 좋은 회사고 연일 뭐 그 제도권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저급한 표현이긴 한데 좀 빨아주는 그런 뭐 리포트 페이퍼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셀 애들을 보면 뭐 LG화학이나 뭐 거의 1년 동안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1년 동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흐름이 안 좋죠. 그죠? 고점에서 거의 1년 동안 떨어지고 있어요. 뭐 SK이노 얘는 좀 약간 느낌이 좀 틀리긴 한데 거의 비슷해. 얘도 뭐 큰 그게 없죠. 근데 만약에 저는 전기차가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예전에 유럽서부터 오늘 저희
회원님들이랑 같이 한 방송에 잠깐 한 얘기인데, 유럽에서 탈원전 얘기를 했을 때 저 솔직히 콧방귀 꼈거든요. 걔네들 프랑스나 이런 애들 전기 공급 상황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자원 빈국에서 탈원전 얘기를 했을 때 이건 뭐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면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이거 그 지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까요? 이게 세계 지도가 이제 안 나오지. 세계 지도 한번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도를 놓고 한번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은 뭐 예전에 뭐 정치적으로 뭐 대통령이 무슨 뭐 그 탈원전 그 뭐야 원자력 사고 난 영화 보고 탈원전을 결정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중국이 원전을 뭐 백몇십 개를 더 짓는다고 하는데 걔네들 원전 여기다 짓거든. 여기다가. 일본도 뭐 여기 있고. 근데 이쪽으로 해류나 뭐 그런 걸 이쪽 방향 흐르기 때문에, 일본에서 예전에 그 2011년도인가요? 그 원전 사고 났을 때 쓰나미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영향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중국 쪽 여기 해안가, 얘네들 동해안에다가만 쓰레기 소각장이나 원전을 다 여기다가 짓죠. 우리나라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나라 탈원전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다른 이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도 분명히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부정적인 그 코멘트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유가를 생각을 하면 전기차가 막 늘어나고 있어. 근데 사실 원유 같은 경우에서 뭐 자동차들이 디젤, 가솔린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게 전체 몇 퍼센트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전기차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이 기름값이 완전 폭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지금 전 세계 100대 중에 4대 정도가 전기차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생각을 하면은 전기차의 발전 가능성이 더 많긴 하죠. 더 많긴 한데, 뭐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생각을 했을 때는 상당히 전 뭐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뭐 전기차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뭐 에코프로 BM이 없어갖고 배 아파서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 저는 방송에서 몇 년 동안 물리더라도 에코프로 BM에서 물리라고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과연 에코프로 BM을 여기 코로나 때 최저점에서 사서 지금 텐베거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비현실적인 문제예요. 이런 걸 부러워하면 안 되거든요. 이 한 2달 동안 지지부진한 흐름, 3달 동안 하락하는 흐름, 여기 뭐 한 달 반 동안 횡보, 2달 하락, 뭐 한 달 반 횡보, 그 다음에 여기 뭐 2달 동안 별 움직인 거 없고 한 달 횡보, 요거 뭐 그냥 꽁냥꽁냥, 그 다음에 요거 2달 동안 하락. 이렇게 보면은 사실 오른 구간은 별로 없어요. 근데도 10배가 올랐단 말이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에코프로 갖고 있고 싶은 에코프로 갖고 큰 수익을 낸 투자자는 제가 봤을 때는 있긴 있겠지. 근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부러워하지 말란 말이죠.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축하를 해줘야지. 이런 것들을 따라잡는 심리는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대한 질투거든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쓴 단어, 제가 쓰고 나서 방송에서 엄청 나왔죠. 이 포머라는 것이 주식 투자자들의 최대 적인데,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죠. 질투죠. 쉽게 얘기하면 질투예요. 이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많이 올라간 거를 따라잡고, 좋은 기업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에 싼 가격에 사는 게 가장 좋지만,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면 뭐 삼성전자처럼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처럼 되는 거고, 셀트리온처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죠. 근데 비싸게 사는, 그게 가장 안 좋은. 왜 비싸게 사느냐? 시장에서 그 얘기만 하거든. 시장에서 맨 삼성전자, 현대차 얘기했을 때, 셀트리온 얘기했을 때 그때 사거든요. 왜? 배가 아파서. 내가 저게 없으면은 나만 바보 될 것 같아서. 그런 감정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주도주라는 게 있긴 있지만 제가 방금 에코프로 설명드렸듯이 저는 뭐 전문가 리딩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실도 마찬가지지만 뭐 수익을 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부러워할 만큼 큰 수익을 낸 분들은 별로 없다. 사실 오늘 코스닥 지수 플러스 뭐 거래소도 플러스로 끝나긴 했지만 거의 뭐 900개 정도 떨어진 하락장이었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장이었었는데 시가총액 최상위들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불꽃놀이를 했다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주식 초보자들 입장에서 이 텍스트를 봤을 때 시장 나쁘지 않은데 근데 내 건 왜 이렇게 다 안 좋지? 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바심을 좀 버리시고 좀 차분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기차 얘기를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좋은 주식은 사실 테슬라가 아니라 그 전기차 충전하는 기업들이 더 올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년 동안 10배가 올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현대일렉 같은 경우 보면 저희는 현대일렉을 2번 수익을 냈습니다. 저희 회원분들이랑 현대일렉을 트릭을 저희 이제 유료 방에서 2번 수익을 냈어요. 근데 주식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노출이 되진 않죠. 혼자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이 현대일렉 그 초급락 나왔을 때 요런 흐름이 바로 이제 오늘 경동나비행 같은 데서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게 오늘 실적 3분기 실적 잘못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거래량 터지면서 난 이거 받아도 된다고 봐. 왜? 3분기 실적 지나간 실적이거든. 현대일렉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제가 이걸 추천을 했을 때 이날이었다라고 해도 이날 추천을 했었을 거예요. 저희 회원분들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받으면 되는데 왜? 지나간 실적이거든. 근데 현대일렉의 모멘텀이 뭐냐? 오늘 상당히 좋았는데 3 모멘텀이죠.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주택 가격 잡으려고 아파트 엄청나게 짓고 있죠. 여러분들 뭐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이나 아파트 사시는 분들 뭐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내려가면은 막 전기 시설이랑 막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변압기거든요. 현대일렉이 뭐 전 세계 변압기 뭐 네임드죠. 우리나라에선 어떤 비빌 만한 종목이 없고 뭐 조그만 애들도 있긴 있어. 그 다음에 지금 조선주들이 대부분 바닥권이에요. 조선주들 대부분 바닥권인데 그 수주 많이 하고 있죠. 이 배에 엄청난 변압기가 들어갑니다. 그게 또 현대일렉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소에 들어가는 거, 뭐 요런 충전소는 모르겠지만 아주 대단지들, 아파트가 크게 짓고 거기다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나면 변압기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돼. 그것도 역시 현대일렉의 뭐 모멘텀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관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왈가왈부가 있었었는데 미국에 대한 얘네가 또 관세 피하기 위해서 또 공장을 또 지어갖고 그 부분은 이미 다 끝났고 소송 관련돼서도 이기긴 했는데 뭐 다시 항소하면서 미국 쪽에서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앞으로 결과 나올긴 하는데 큰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 이걸 꼭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이날 뭐 누군가가 추천을 해서 이렇게 샀다. 근데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종목을 모르고 단순히 좀 차트나 보면서 이랬으면 여기에서 바로 손절 나가거든. 무섭기 때문에. 근데
저런 경우에 손절을 해야 될 상황인가 아니면 내가 저걸 추가로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보고 있던 종목이면 과감하게 신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가를 판단을 하는 게 정말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거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다음날 뭐 다 거의 회복했고 며칠 꽁냥거리다가 뭐 지금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죠. 수급도 보면 외국인들 다시 매수 전환했고 기관은 뭐 팔지도 않았었어요. 계속적으로 한 일주일 이상 계속적으로 매수 쪽을 좀 가담을 하고 있고 지금 대놓고 살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 아닌 충고가 될 수도 있고 조언이 될 수도 있고 부탁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이 올라간 주식 절대 따라잡지 마세요. 제가 절대 사면 안 된다라고 부르짖었던 게 연초에 작년 말에서부터 작년 말부터 올해 초부터 계속 부르짖었던 게 바이오 절대 사지 마라. 이제 끝났다. 바이오 절대 사지 마라. 그 다음에 유튜브나 공개 방송에서 몇 번 찍으면서 대선 테마주들 절대 고점 못 넘는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윤석열 후보가 99.9% 지지율이 나와도 안 올라요. 이미 해먹고 나갈 애들 다 나갔어. 모든 대선 시나리오들이 다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당선된 사람도 떨어지고 떨어지는 사람은 하한가하고 경남 스틸, 뭐 덕성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만 보면 이제 끝난 주식들은 놔줘야 되겠죠. 다시 제자리로 다 내려오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윤석열 후보가 2월 14일까지 기소가 되면 2월 14일까지 기소가 되면 2월 14일 전까지 기소가 되면은 이 후보 사퇴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 한나라당 국민의힘 전신의 당원 당규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2월 14일 지나면 못 건드려. 사형 무기징역 받지 않는 한은 후보 사퇴 안 돼도 돼요. 뭐 구속도 안 되고. 하지만 뭐 지금 대선 테마주들 갖고 이 뭐 덕성이나 이런 그 종목군들 게시판 들어가 보면 윤석열 뭐 윤석열 뭐 대통령 된다 지지율 뭐 이재명이랑 붙었을 때 어떻게 된다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뭐 오를 수도 있지만 이거에서 막 부러울 정도의 흐름은 이제 안 나오거든요. 왜? 끝났거든. 업데이트 안 된다니까. 남북회담에서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줬었죠. 남북회담에서. 여기서 뭐가 보지? 1차, 2차, 3차.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 회담이. 트럼프 뭐 오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더 올라오고 고점 뚫고. 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 바이오 한동안은 저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해요. 오늘 셀트론 헬스케어가 오른 게 사실 실질적으로 난 이 바이오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게 진짜 흐름이라고 보여주는데 이 정도 느낌이었었어요. 실제로 오늘 바이오 ETF 자체도 마이너스였었죠. 거의 뭐 오른 애들의 셀트리온이랑 뭐 몇 개밖에 없었어요. 바이오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뭐 몇백 퍼센트의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충분히 가능하고 뭐 그럴 가능성도 높은 섹터긴 한데 웃긴 거 바이오 투자를 하는 분들이 웃긴 거 바이오는 임상 일상 들어가서 삼상 들어갔을 때 파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이게 아마 한 짧으면 정말 짧으면은 한 15년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근데 물론 뭐 2상 들어간 애들 사도 되긴 하는데 임상 3상 돼서 나는 이 약이 성공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임상 1상 들어간 애들 사놓고 3상까지 간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오늘 사서 내일 떨어지면 걱정해. 그게 바로 바이오 투자자들의 뭐 아이러니? 저 임상 잠깐 설명드릴까요? 임상 1상은 전임상부터 가야 되겠죠. 바이오 임상은 전임상이 있고요. 임상 1상, 임상 2상, A, 임상 2상 B, 임상 3상. 잠시만요. 여보세요.
있고 임상 사상도 있습니다. 사상은 뭐 시판 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전임상은 이제 뭐냐면 요건 그냥 바이오를 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전임상은 뭐냐면 동물한테 하는 거죠. 동물한테. 임상 일상은 정상인한테 하는 겁니다. 정상인한테. 아프지 않은 사람들한테. 임상 이상서부터 실질적으로 임상 이상이 실질적으로 연구가 거의 다 마친 게 임상 이상 뭐 성공했다 그러면 거의 약은 다 나온 거라 보시면 돼. 임상 3상은 좀 지금 설명드릴 텐데 임상 이상이 실질적인 임상이고요. 임상 이상 비 요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건 이제 용법 용량이죠. 약에 대한 효능은 다 이제 된 거고 용법 용량. 우리가 약 보면 약병 보면은 뭐 하루에 2번 뭐 하나를 먹어라, 2알 먹어라, 아니면 주사 같은 경우는 뭐 몇 미리를 맞아라 그런 게 써 있잖아요. 임상 이상 B는 용법 용량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라면 국물 그 마친다, 물 조절한다 생각하시면 임상 이상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판 앞두고 나서 임상 참여 인원을 늘리는 거죠. 이게 이제 임상 3상이고요.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임상 4상은 이제 시판된 다음에 계속 추적 관찰하는 게 임상 4상이죠. 요건 뭐 바이오 쪽을 하든 뭘 하든 이런 건 주식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좀 그 기본적인 지식이죠.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네. 오늘 코스닥에서 유일하게 하한가 간 애가 있죠. IM인데 뭐 사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몇백억짜리를 사고 뭐 주식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오르기만 하면 장땡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10대 감자 들어갔거든요. 전문가들 중에서도 감자를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뭐 자본 잠식 피하기 위해서 감자를 한다. 요렇게만 설명을 하지 실질적으로 왜 감자를 하면 자본 잠식을 피하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 없어요. 전문가들 중에. 까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 감자를 왜 해요? 그러면 그냥 뭐 재무가 안 좋아져서 자본 잠식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감자를 하면은 그 자본 잠식을 어떻게 피하게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들 미안하지만 거의 없어요. 요거 오늘 유일하게 하한가 간 거니까 제가 요거 잠깐 자본 잠식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왜 감자를 하는지, 감자를 하면 도대체 회사에 뭔 영향이 있는지 요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를 안다라고 해서 주식을 잘하고 수익 나는 건 상관없지만 최소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알고 좀 기본 바탕으로 좀 이게 가야 되잖아요. 감자를 하는 이유는 뭐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자본 잠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건 맞죠. 근데 재무제표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본금이 있고요. 자본 총액 뭐 다른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 자본 총액인데 자본 총액은 자본금 플러스 이익잉여금이거든. 이익잉여금이다. 그러면은 자본금은 우리가 보통 A라고 하고요. A라고 해보자. 그럼 요건 이제 여기도 이제 A가 되겠죠. 여기도. 그럼 거기다가 뭔가 플러스 이익잉여금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부등호 표시는 이쪽으로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부등호 표시가 이렇게 되겠죠. 이걸 왜 이걸로 걷고 앉아있냐.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이게 정상 재무제표예요. 정상 재무제표. 자본금보다 자본 총액이 무조건 커야 돼. 이러면은 이제 이건 자본 잠식이 아닌 상황이야. 근데 이게 혹여라도 이쪽 방향으로 돼버리면 이건 자본 잠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 잉여금이 플러스여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자본금 100이라고 해보자. 이게 100이야. 자본금 100이야.
근데 이 자본 총액은 자본금 100이니까 거기다 이익이 보면 이게 13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 우가 더 큰 게 유지가 되는데 이 이익잉여금이 그럼 여기서 30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속 마이너스가 돼서 이게 85로 변해. 85로 변해버렸어. 이익잉여금이 계속 적자가 나서. 그럼 여기서 부등호 표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자본 잠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늘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80이란 말이죠. 100, 자본금이 100, 자본 총액이 80. 이게 자본 잠식이에요. 계속 손실이 나다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나다 보니까 이 100을 깎아 먹은 거야. 그럼 이게 80이야. 뭐 아무리 뭘 해도 이거를 단기간에 늘릴 수는 없겠죠.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럼 이 부등호 표시를 다시 이렇게 바꿔놓으려면 이걸 줄이면 돼. 이걸 50으로 줄여버려. 2대1 감자를 해서. 그럼 50대 80이 되니까 부등호 표시는 오른쪽이 계속 큰 게 유지가 되죠. 이거를 하려고 감자를 하는 거예요. 자본 총액이 크면 자본 잠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눈속임이지. 뭐 요런 것들은 뭐 사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는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이런 건 기본으로 알고 가야죠. 근데 아는 사람 별로 없어. 진짜로. 다른 데 공방 가서 물어봐도 아마 모른다고 할 거야. 아, 뭐 그게 중요해? 그 뭐 테마주 하나 잡아갖고 상한가 가면 중요해. 그 사람들 진짜. 뭐 그거 한다고 돈 돼? 뭐 그러거든. 그러면 안 되겠지. 자, 그러면은 넷마블도 한번 보면 뭐 현대일렉 지금 같은 장도 굉장히 잘 갔고요. 넷마블 보면 제가 요것도 언제 추천했냐면 요 날이거든요. 이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뭐 리딩이나 방송에서 종목 추천하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합니다. 빨딱 쓰고 뭔가 올라갈 것 같고 내가 봐도 올라갈 것 같아.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종목을 모르고 올라갈지 판단이 안 드는 거예요. 그죠? 주식 잘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뭐 사야 된다, 뭐 모아가겠다, 뭐 그런 것도 뭐 있을 수 있는데, 뭐 차트라는 것은 미래를 담보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자리를 뭐 나타내주는 찾는 거거든요. 뭐 이런 자리 굉장히 좋은데 물리기 딱 좋죠. 독보석 같은 차트입니다. 독버섯 차트가 뭐예요? 독버섯 뭐지? 먹으면 뭐 탈나잖아. 이 독버섯 차트에 너무 좋은 차트. 예. 거래량,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끝내주네. 차트 거래량 수급의 3박자가 다 맞아. 자, 매수 떨어졌어. 뭐 떨어져서 문제가 아니라 차트만 보고 들어갔을 때는 매도도 차트로 해야 된다. 차트를 보고 들어갔으면 차트로 나와야 되고, 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그 기업의 성장성이 없어졌을 때 나오는 게 주식 투자다. 물론 뭐 말이 쉽지 실질적으로. 네. 타이슨이 맨날 한 말처럼 나한테 처맞기 전까지는 뭐 다 뭐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저는 이게 떨어졌을 때 뭐 사실 더 떨어졌으면은 뭐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관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나서 다음날 이렇게 되고 됐는데, 오늘은 일단 메타버스로 갔어요. 오늘 일단 메타버스로 갔는데, 제가 여기에서 주목을 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정 사람 같죠. 사람. 여러분들 얘가 신한 카드인가? 그거 찍은 애잖아. 루시? 이거 이제 뭐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앞으로 어떤 영화라든가, 지금도 영화는 뭐 대부분 유명인의 얼굴을 빌린 CG들, 뭐 액션 장면 뭐 날라다니고 막 무슨 건물 가서 막 부시고 뭐 이런 거 다 CG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유명하니까 그런 건데, 이 로지죠, 로지. 이름 로지. 얘가 지금 몸값이 엄청나죠. 얘가 몸값이 엄청나단 말이야. 근데 넷마블에서 넷마블이 있고, 쟤네들은 이제 CG로 하는 거니까 CG를 누가 제일 잘해? 게임 회사란 말이죠. 넷마블이 있고, 여기 넷마블 FNC 이시가 있고, 메타버스 엔터가 있죠. 이게 이제 그 구조인데, 넷마블이
넷마블 FNC 갖고 있고 넷마블 FNC가 메타버스 엔터를 갖고 있죠. 이름도 딱 메타버스. 그냥 뭐 왠지 좋잖아. 그죠? 넷마블 FNC가 뭐 국내 처음으로 그 메타버스 VFX 연구소를 설립했다. 오늘 나온 뉴스죠. VFX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그 저기 뭐야 이렇게 거기서 나온 이 특수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CG라고 CG를 좀 약간 있어 보이는 얘기를 VFX라고 하는데 어, 이 넷마블 FNC 건물 이름 보이죠? 이건 이제 뭐 당연히 넷마블이고 얘네가 갖고 있는 게 이 메타버스 엔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뭔 상관인데 걔네 JYP 카카오 엔터 얘네가 이제 카카오 엔터랑 카카오 엔터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 로지 같은 애들로 진짜 사람인 것처럼 해서 여자 아이돌이 나오죠. 좀 이따 데뷔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만드냐? 뭐 런칭은 뭐 게임도 제작사가 있고 퍼블리싱이 있듯이 당연히 이 넷마블 그 FNC 얘네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살 주식이 별로 없거든.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얘네들이 사실 넷마블 우리나라에서 3N이라고 해갖고 뭐 그 게임주 3대장 있잖아요. NC 다 N으로 시작하죠. NC, 넥슨, 그 다음에 넷마블 얘네들이 원래 3대장인데 지금 바뀌었죠. 시총에서 크래프톤이 지금 1등일 거고 카카오 그 게임이 많이 쫓아왔고 그 다음에 유저들 사이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업인 펄어비스 얘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가장 안 갔다라고 해서 주식을 사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넷마블이 사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게임주들 다 올랐을 때 혼자 바닥 바뀌고 있었거든. 예. 근데 올라갈 때는 이게 화끈하게 올라가거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천을 했을 때 오늘과 같은 만약 오늘 방송에서 이거 추천한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아. 뭐 스치면 상한가인가 그 뭐 애들 나와서 하는 거에서 이런 걸 이런 자리에서 발굴을 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뭐 그런 게 되게 좋은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종목을 남발을 하는 거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뭐 저는 무조건 이렇게 저점에서 삽니다. 기가 막히죠. 뭐 뻥이고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지겹게 봐야지. 이건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전문가는 나밖에 없으니까 지겹게 봐. 3년 동안 20몇억 수익을 낼 수 있는 이건 이제 계좌 특정 계좌고요. 이제 더블 여기 나온 수익을 더블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의 10억, 6억, 16억. 계좌 4개 쓰시는 분인데 이게 절반이에요. 저한테 써도 된다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어제도 들어오셨었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손절칠 주식은 처음부터 사지 마. 손절칠 주식은 처음부터 아예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보통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이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자, 뭐 좀 극단적인 예인데 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데 목표가 얼마 잡으시고요. 손절은 전 저점인 여기 뭐 가격 뭐 12만 원 깨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대로 돌아가서 한번 보자. 자, 이거를 이제 누군가 추천을 했어. 자, 오늘 매수가 이 자리 이런 데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추천할 전문가 아무도 없어. 다 이런 자리에 추천하지. 자, 여기서 추천하고 자, 목표가는요. 20만 원 정도 잡습니다. 대단한 수익이죠. 넷마블 치고는 20만 원 잡고 손절은 12만 원.
기존에 계속적으로 지켜줬던 가격 12만 원을 하향 이탈한다라고 하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런 식이죠. 저는 사실 방송에서는 작가분들이 무조건 손절을 잡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하긴 하는데, 자, 깼어. 이 손절해야 될까? 그죠? 우리는 미리 봤기 때문에 올라갔잖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손절을 한다라는 것은, 손절은 뭐예요? 손절. 손실의 확정이잖아. 왜 내 돈을 손실을 확정시켜버리지? 손절은 손실의 확정이야. 이게 워렌 버핏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손실을 확정짓지 마라. 응? 우리는 워렌 버핏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어, 사실. 응? 될 생각도 하지 마. 근데 왜 손실을 확정짓지? 나는 손절이 아니라 저런 식이면 손절가가 아니라 추가 매수 가격으로 해야 되거든. 추가 매수. 이게 가능한 건 어떤 전략이냐면 굉장히 싸게 사야 됩니다. 굉장히 싼 게 조금 더 싸지면은 뭐 그걸 손절을 해야 되나? 막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지. 왜 손절을 해? 저는 전문가 생활 10년에 손절 10번도 안 해봤어요. 그것도 뭐 종목, 우리가 12월 7일 날 출발해서 종목 3개 손절했는데, 손절이 아니었었어요. 교체 매매. 교체 매매. 그래서 만약에 뭐, A 손절하고, B 손절하고, 뭐, C 손절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10%였어. 교체 매매에서 뭐, 플러스 20 내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확실하면? 우리 그런 식으로 했거든. 딱 지금 12월 7일 시작해서 3개 손절했는데 뭐 마이너스 10%야. 뭐 갈 것 같긴 한데 참 뭐 더 사고 싶은 다른 거 사고 싶은데 이게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작게 갖고 가기 때문에 딴 거에서 플러스 20% 수익 내고 쫙 하면 나오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했거든. 딱 3개 했는데 다 성공했어요. 하나도 실패한 게 없어. 지금 손실은 종목 없나요? 있지. 네, 지금 상황에서 손실이 없으면 말이 안 되지. 대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듯이 물리는 것도 올라갈 종목에서 물려야지.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하면은 발생되는 게 바로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됩니다. 네.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저는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물리면은 1년은 기본이에요. 1년, 네? 3년, 요거 몇 년이야? 3년? 3년. 요거 1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 올라갈 명분이. 뭐 더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야. 올라갔으면 좋겠어. 원래 물린 분들이 되게 많아갖고. 그래서 저는 뭐 좀 유치하게 공방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 그냥 뭐 계속 보여드리면서 이거는 전문가 분들이 보통 우리 몇 퍼센트 수익 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뭐 사이트에서는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매수가랑 날짜, 매수 날짜 이런 것들이. 거의 100개의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손절이 한 4, 5개밖에 없어요. 네. 뭐 이렇게 해야 될 장도 있긴 하지만 뭐 그죠? 이런 거 이거 반년 동안 상한가만 거의 뭐 15개 이상 나왔던 우리 매매했던 건데 지금은 뭐 사실 저런 시장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아마 전문가분들이 공방을 하면서도 회원 뽑을 생각을 별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거의 안 뽑히기 때문에. 근데 이 회원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는 건 수익이 나고 뭐 수익 내는 전문가가 별로 없겠지만 시장 흐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데서 가입이 엄청 많아요. 이런 데서 여기 바닥권에서 이제 사야 될 때는 거의 가입이 없어. 왜? 조금 안 좋은 소리로 맛이 가 있거든. 멘탈이 약해져 있는 거지. 아유 당분간 주식 쉬어야 되겠다. 그럼 우리 이걸 반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응? 반대로 주식 시장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주식으로 멘탈 나가고
이 심리가 좀 디프레시 되고 그런 상황을 수도 없이 겪지만 단 한 번이라도 그때가 우리가 흔히 유치한 말로 기회가 아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이라고 틀릴까? 반대로 생각해보자. 매수하는 것도 되게 굉장히 꼭지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시장 꼭지에서 또 회원가입을 해요. 혼자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 왠지 뭐, 제 방송에서 뭐 추천했는데 상한가 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유치하게는 이제 하지 말자.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리딩을 받으셔갖고, 그, 포트폴리오를 쌓고, 계좌를 불려나가셔야지, 뭐, 갤럭시야, 뭐, 머니트리?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1억이라는 적금을 10년 동안 100만원씩 넣어서 1억이라는 적금을 받았어. 1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이에요. 그냥 뭐 더 되겠지만, 그냥 뭐 10개월이라고 했고, 1년. 100만원씩 10년 부어야지 1억 되거든. 1억 2천, 그냥. 이자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로 갤럭시야 머니트리 이런 종목 살 수 있어요? 난 못 살 것 같아. 뭐 흔히 뭐 대세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군소 테마인데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안 좋으니까 테마주 위주로 매매를 해서 돈 번 분이 있으면 난 테마주만 해요. 돈 번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네. 없거든. 근데 왜 이런 뭐 할 수도 있고 우리도 뭐 테마주를 할 때도 거의 없지만 우리도 사서 상한가를 막 다음날 간 경우도 엄청 많고 상승 VI는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지만 상승 VI 나오면 회원분들이 뭐 채팅도 안 해요. 콧방귀도 안 껴. 그냥 또 갔나 보다. 저는 상승 종목이 나와서 상승 VI 가도 뭐 막 난리를 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리딩하는 입장은 굉장히 차분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갖고 가죠? 아니면 절반 팔죠? 딱 그 얘기만 하고 봤지 내가 간다고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절대 안 하거든. 유치하잖아. 네. 차분하게 손실 났을 때도 차분하게 수익 났을 때도 차분하게 그래서 계좌를 쌓아갖고 갔을 때 저랑 함께 3년 동안 함께한 분의 계좌가 바로 여기서 곱하기 100% 곱하기는 아니고 20 몇 억 정도.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런 걸 하려면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손절이 있으면 안 되고요. 손실로 마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테마주 계좌주 쫓아다니면 절대 저런 계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여러분들 계좌와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돈을 못 버는 방법을 추종을 하면서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맞잖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데도 돈을 못 벌 수는 있어. 근데 누가 봐도 돈을 못 버는 방법인데 그걸 추종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열심히 해도 벌까 말까 한 게 주식이에요.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렵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주식은 원래 어려워요. 시장 어렵고. 네. 근데 돈을 못 버는 방법을 갖고 그걸 추종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면 물론 뭐 버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 뭐 그죠? 그건 굉장히 확률적으로 떨어진다. 차라리 로또가 낫다. 로또는 누군가 되기라도 하지. 로또도 사놓고 되길 바라자고. 안 사고서 로또 좀 됐으면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분석을 해서 확신을 갖고 가서 수익이 난 게 내 거고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그 어떤 테마주보다도 계좌는 커질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의 강조를 드리고 싶고 같이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주 그냥 이미 백이게 그냥 세뇌를 시켜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3년 동안 이런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거든. 저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
뭐 사면 바로 수익인가요? 말이 안 되겠죠. 시장 상황상 뭐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좀 물리더라도 좀 뭐 갔어야 되는데 안 갔네. 그럼 좀 이따가 가고. 대신 중요한 건 무조건 간다는 거야. 오늘 이 우리 방 제목 이 뭐지? 차기 주력주. 왜 차기 주력주인가요? 비중이 두 번째로 높아. 예. 오늘도 상승, 연일 상승. 내가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좀 믿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사실 전문가 분들이 뭐 그 성향들이 다 틀리시긴 하지만 어떤 그 뭐냐 실력이랑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저 치면 나오는 프로필이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잘한다 생각을 하지만 이런 식의 테크니컬 매매를 사실 굉장히 좋아는 하시는데 이런 거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도 저예요.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난 게 뭐가 있나 봐. 없어 거의. 네. 상한가만 뭐 한 6개월 동안에 뭐 한 15개 나왔어요. 거의 20개? 상한가만 거의 20개. 이렇게 그냥 뭐 이건 공방에서 제가 많이 써먹는 이미지인데 그냥 비 오듯이 그냥 뭐 화살 쏴갖고 하나 맞히면 뭐는 의미가 있겠어. 그죠? 저 화살이 다 여러분들 돈입니다. 돈. 빗나가는 화살은 생각을 안 하고 우연히 맞은 한 개의 화살로 맞췄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멋있잖아. 어? 손실 날 수 있어요. 저는 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 전 포트가 다 수익인 건 말이 안 돼. 그건 손절을 쳐서 손실인 종목을 그냥 팔아버려 그 포트에서 없애버렸을 땐 가능하지만 대신 중요한 거 물리더라도 물렸다는 표현 쓰지 말자. 안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종목 무조건 올라갈 종목으로 버텨야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이게 주식이고 여기에서 맞췄을 때 수익이 났을 때 상승했을 때 그게 진정한 내 돈이다. 쏟아 부어갖고 이거 좋아 보이는데 한번 사보세요. 무슨 뭐 요것 좀 들어가 볼까? 뭐 사지도 않았는데 혼자 올라갔다고 난리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전 회원이 수익이든 손실이든 같이 움직여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게 팀이고 한 방에서 움직이는 어떤 팀이지 팀. 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는 비중 큰 주력주가 두 개가 있어요. 손실이 났을 때 갖고 계세요. 막 물어보면 면박 주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나는 우리 포트 중에 떨어진 게 있으면 그것만 얘기해. 올라가는 포트가 만약에 7개, 8개인데 다 올라가고 하나만 떨어진다. 난 그 떨어지는 것만 얘기해요. 왜? 회원분들은 뭐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지만 난 그게 제일 신경 쓰이거든. 자존심 상하거든. 손절 없어요. 손절은 없고 종목 교체는 있어. 이런 식으로. 손절은 없고 우리 손절 3개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손절한 애들보다 더 큰 수익으로 다 마감했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사실 더 올랐어. 좀 배 아프더라고. 그죠? 그냥 그거 갖고 있을 거야. 손절한 10% 손절하고 다른 거 20% 수익 내고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이 손절한 애들이 더 가서 그건 무슨 말이냐? 맞았다는 거지. 하지만 다른 걸 사고 싶은데 회원분들이 돈이 없는데 무턱대고 매수를 할 수는 없잖아.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1,000만원, 2,000만원 굉장히 큰 돈이고 소중한 돈입니다. 짤짤이 매매 하시는 분들 가입하지 마세요. 네. 그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가입할 금액 갖고 가입비 갖고 주식을 사라니까 그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계좌 갖고 뭐더러 가입을 해. 그건 좀 약간 뭐 가입하면 좋지. 뭐 100억 부자가 가입을 하든 500만원 분이 가입을 하든 난 받는 돈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 20시간짜리 대한민국 최고 실전 매매 증권 강의 무료로 요 놈이죠. 네.
60만 원짜리 드립니다. 저것만 받고 저걸 받을 생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들어와. 줄게. 드릴게. 자, 일단 뭐 깔끔하게 가자. 지금까지 이게 굉장히 유치한 말입니다. 과거의 위기는 항상 기회였다. 지금이라고 다를까?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뭐 어떤 가입으로 남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이럴 때 가입 안 해. 다 올라간 다음에 이제 시장 꼭지에서 안 되겠죠. 과거의 위기는 항상 기회였다. 지금이라도 다를까? 전혀 다르지 않죠. 네. 뭐 테이퍼링, 뭐 금리 인상, 시장이 훅 갈 것도 같은데 그걸 누가 장담해? 네. 하늘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거품. 시장의 꼭지는 항상 거품이거든. 지금 거품이 뭐가 있어? 삼성전자 거품이요? 셀트리온 거품이에요? 2차 전지는 사실 뭐 실적 대비해서 보면 당연히 거품이지만 뭐 성장성을 생각하면 뭐 우리가 보통 전문가들이 멀티플이라고 유식한 말로 쓰는데 펄을 멀티플이라고 얘기를 하죠. 멀티플을 펄이라고 하는데 이 펄은 사실 뭐 저 퍼주 뭐 4, 5 이런 애들 굉장히 싸 보이고 좋지만 막 퍼가 뭐 200, 뭐 300 이런 애들은 시장의 인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종목이다. 카카오페이만 보더라도 이거 사실 짱깨 애들이 대주주거든. 알리페이가 대주주거든. 자, 시가총액 거의 20조. 얘는 금융주잖아. 얘는 금융주란 말이에요. 그죠? 금융주가 맞잖아. 뭐 핀테크? 뭐 그냥 일단 기본 베이스가 금융이잖아. 지금 시중은행과 비교를 했을 때 뭐 비교 불가죠. 카카오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금융주들은 가장 많은 평가하는 게 PBR이거든. 말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 카카오니까. 하지만 좀 너무 심하다. 지금도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절대 떨어지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올라간다고 대신 그 누구도 장담 못하죠. 그 무슨 말이냐. 싸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종목에서 시장에서 막 뭐 갤럭시와 머니터리 이런 거 올라가는 것처럼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위메이드 나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그 뭐 이미 다 올라간 거 뭘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올라갈 걸 찾으면 되지. 그리고 뭐 위메이드로 몇 배 수익 내는 사람 우리나라에 누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남들 뭐 갖고 있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식 못해. 남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작년에 올해 비교를 하자고요. 설명 끝났어.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런 계좌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계좌를 만들어준 전문가와 함께 해야죠. 뭐 종목 막 뿌려갖고 뭐 테마주 하나 잡았다고 뭐 올라갔다고 자랑하고 가입하라고 하는 뭐 한 번씩은 경험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전문가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진짜 회원분들 위해서 일하고 회원분들 걱정하고 뭐 그런 사람들 계속 보여줘야지. 인이 베끼게. 20몇 억의 수익을 3년 동안 제가 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3년 전 계좌와 지금 계좌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떨까? 앞으로 3년 뒤에 이게 여러분들 계좌일 가능성이 전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겠죠.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더보기에서 가입 링크 걸어드릴게요. 뭐 매일경제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밑에는 매일경제 가입 경험 있으신 분들만 3402-3490-4423이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식을 조금 더 주식답게 도저히 돈을 벌 수 없는 매매 방식을 여태까지 시도하셨던 분들은 이제 방법을 바꿀 땐 됐다. 뭐 늦진 않았다. 네. 자, 끝. 무슨 뭐 결론.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이게 곱하기 2예요. 수익률이. 계좌가 4개시기 때문에.
앞으로 1년, 2년 뒤에 이런 계좌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방법을 바꾸기 전에 불가능하고요. 이런 계좌를 낸 전문가와 같이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유, 주식 지겨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과거의 위기는 항상 기회였다. 하지만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라고 해서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진 않는다. 굉장히 선택적으로 올라갈 거다. 거기서 이제 더 멘붕이 오는 거죠. 지금은 뭐 전교생이 숙제를 안 해온 듯한 느낌의 시장이에요. 쟤도 숙제 안 해왔고 나도 숙제 안 해왔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왜 남들이랑 비교를 해? 내가 숙제를 안 해온 건 내가 안 해온 거지. 네. 그러지 말고요. 진짜 주식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또 보여줘야지.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 나 다음 달에 그만둘 거 아니면 1년, 2년, 3년 계좌 이렇게 키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만 가능합니다. 미안하지만 저게 가능한 전문가가 있으면 내가 왜 전문가 하고 있겠어. 거기 가입해갖고 그냥 놀러 다니면서 문자 받고 사려는 거 사지. 제 기준에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1등이고 내가 대한민국 최고다. 회원수는 아니지만 회원수는 사기를 치기 전에는 많이 모으긴 힘드니까 사실 난 그렇게 해서 돈 벌 생각은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어떤 그 어드바이저 내 자산을 관리해줄 PB 한테 월급을 주신다는 생각으로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좋을 때가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원래 힘들거든. 그걸 제가 이겨내게 만들어 드리겠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유튜브는 노래 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유튜브 맨날 보지만 말고 좀 가입 좀 하자. 기회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